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즉, 안전규제를 점차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국민 안전에 국가 책임을 선언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소방청 중심의 육상 재난 총괄 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라는 정치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현 정부 들어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 책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의 그 핵심이 국가가 되었고, 그 국가의 핵심인 소방청 그리고 소방직 국가직화,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기능이 소방에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와 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소방 행정을 하겠다. 그 소방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국가직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 부분은 이제 예산 부분이 따라야 되고, 또, 총력 대응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부분이 있는데, 그 인력 확충과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이 된다고 했는데, 인력 확충은 지금 꾸준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이 처우 개선 부분은 아직적으로 가시적인 확대 부분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일부 수당이 좀 조정되긴 했지만, 가시적인 확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원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방안전기부세율이 20%에서 45%로 확대가 됐다. 외부 환경에 대한 종합 분석 및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엔 현재까지 본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의 장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사회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즉 국민 안전 욕구를 증가시켜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당위성이 부여됐고요. 그래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국민안전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소방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 재난안전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4차 산업기술과 소방을 융합해서 적극적인 R&D 투자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경제가 장기적 침체 국면에 있어서 소방 재정의 증가는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방 재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근거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가능한 논리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전문가인 소방 공무원들이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동원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 육상재난 총괄 기관인 소방청의 위상과 조직 구성원의 자긍심 강화 기여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소방청 위상과 조직 구성원의 자긍심 강화, 이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이면서 또 외부적인 문제지만 결국 국민 안전과 관계된 것이고, 국민의 인식과 관계된 것이고, 또 정부 부처, 또 현 정부에서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비추어진 소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고품질 119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즉, 즉각적 현장 대응력을 갖춘 준비된 조직이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직 역량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조직이다. 즉,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은 국민이 가장 신뢰 존경하는 공무원 조직이다. 따라서 소방관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죠. 즉,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공조직이다. 이것이 바로 소방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19년도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물어봤는데 찬성이 85.6%가 나왔죠.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를 요구하니 국가직화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국가직화가 되면 이런저런 소방 공무원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에 따라서 찬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수요 국민인식 조사에서 보면 소방이 부족하다 70.6%, 이것은 더 많은 지원을 소방에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소방의 인력 장비 더 보강해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라. 현재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바라본 소방관 인식 실태를 보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속의 소방관 이미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화재 사고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해주는 영웅이다. 자신의 직무에 책임감이 강하고 희생정신을 지닌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라든가 SNS 댓글 속에서 보면 소방관을 응원하고 존경하고 또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방 예산을 늘리지 않는 국회 정부에 대한 책망, 소방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소방관의 용감한 행동에 슬픔을 표함, 소방관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 용감한 행동에 슬픔을 표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고 슬프다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에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이런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즉시 달려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국민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조직 중에서 국민을 이렇게 직접 신속하게 도와주는 조직은 소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응원하고 또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관들도 이 국민의 인식과 같이 스스로도 우리는 영웅이고 멋있고 스스로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환경 분석에서 소방의 3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력 부분인데요. 2009년도에 33,992명이었는데 18년도에 51,779명으로 약 34.4%가 증원이 됐습니다. 20년 1월 기준으로 보면 56,647명인데 2만 명을 22년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만 명이 넘어가고 거의 7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그 큰 조직이 되는 것이죠. 거의 그 2009년에 비해서 배 이상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힘이 막강해진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고 국민의 안전이 더 확보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소방에 여태까지 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뭐 조직 부분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도 추진하는데 크나큰 그 뒷배경이 된다, 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소방에 휴양소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국가직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기재부에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소방공무원들은 다 지방직 아니냐,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일단은 소방관들이 6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6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6만 명이 또는 7만 명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그 휴양소도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이제는 성립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국 공통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 2만 명 채용이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을 그래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원되는 인력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도 쪽이나 적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인력을 안 줬습니다. 뭐 지방의 그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직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만 명 증원을 그 공약을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전에는 적은 광역시나 도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소방서를 짓던 안전센터를 짓더라도 기존의 인원을 빼서 몇 명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 몇 명 받아서 개서하고 이러다 보니 인력은 점점 쪼개지고 그래서 도지역의 직할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출동 인원이 한 7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동을 해도 집중 대응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지역의 경우에는 워낙 안전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러다 보면 화재는 그 최성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과 병행해서 관서도 사실 더 확충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노력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방, 특히 도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를 더 신설한다든가 또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든가 또 첨단 장비를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또 총력 대응 그 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결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소방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네요. 10년 전에 비해서 31.3%가 감소해서 현재는 1013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삼요소 중에 장비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7,567대인데 10년 후에 9,494대다. 자, 2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장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보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선의 장비가 일반적인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첨단 장비, 특수 장비 부분은 많이 확대해야 된다. 기존에는 장갑이 없다. 여러 가지 있었죠. 방화복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들을 많이 보강을 해줬는데, 이제 기본적인 장비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 따라서 이제 특수 장비나 첨단 장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시도에서는 이 첨단 장비 부분까지는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소재를 활용한 안전장비도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일단 가벼워야 되겠죠. 가볍고 강한 신소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낡은 청사지요. 시 쪽은 그나마 좀 난데 도 쪽으로 가면 청사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20, 30년 전에 진 청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원에 맞춰서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거의 배 이상 늘었거든요. 사무실도 좁지, 대기실도 좁지, 차 놓을 데가 없어서 마당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청사, 사실 소방관들은 24시간 청사 내에서 생활하고 대기하고 출동하고 다녀와서 또 준비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청사가 너무 비좁고 낡고 이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청사를 현대화하는, 즉 새로 신축하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24시간 대기하는 만큼 식사를 청사에서 하게 되는데 시도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지원해주는 데 있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 내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월급도 주고 또 음식값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즉 편안하게 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질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신과 같은 음식의 질을 가지고 어찌 그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며 인명 구조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질 부분도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장비는 2008년에 38대인데 2018년에는 57대로 19대 증가했다. 이 부분에 그림으로 보면 소방정하고 소방 헬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방정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에 일부 시도에 해당되는 것 같고, 헬기 부분은 대부분 있는데 최소한 2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대가 있는 데도 있다. 즉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 2대의 헬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산악구조 이런 부분은 헬기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구조대원들이 산에 직접 올라가서 환자를 데리고 업고 들컷에 싣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헬기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헬기도 좀 보급이 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력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특수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의 여유가 생기니까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의 3요소 중에 소방 용수 시설입니다. 2009년도에 13만 2천 개소인데 18년도에 16만 6천 개소, 즉 3만 4천 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당연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10년에 3만 4천 개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죠. 20.4% 늘어났는데 사실상 대도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소화전 저수조 가지고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탱크 차를 과거에는 센터마다 다 있어서 같이 출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물탱크 차 대신 그냥 펌프차로 진압 활동을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시골 같은 경우 상수가 다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 강,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된 부분은 상수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량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나눠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물탱크 차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펌프차의 수량을 가지고 가서 화재 진압을 하는데 물 떨어질까봐 투인치방 관장은 못 꺼내고 인치방 관장을 꺼내서 물을 졸졸졸 쏘는 그런 현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소방조직의 구조적 관점입니다. 현재 소방조직은 청과 18개 시도본부 224개 소방서가 있죠. 상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유지되어 있다. 화재와 긴급구조, 대응,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특정직 공무원 조직이다. 또 긴급구조 통제단이 시군구, 시도, 중앙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소방기능은 시도 자치사무로 시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소방 인사 조직 재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 시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설명한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것이 국가직화 논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즉 소방 업무의 80%가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리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방의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이게 시도자치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지방의 소방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